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만이지? 3일 만에 망한 영상을 재촬영합니다. 그때 혼자서 한 40분? 50분을 떠들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떠들어야 돼요. 제발 오늘은 초점이 잘 맞길. 잘 맞나요? 잘 맞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한다면 그냥 핸드폰으로 찍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엄청 오랜만에 책 리뷰 영상이에요. 짠! 이렇게 5권을 이제 리뷰를 할 건데 제가 여기에 독후감을 짧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되게 자주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상 영상에서. 짠! 이렇게 생긴 책이고 이거는 사실 표지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원래는. 근데 제가 방 벽에 붙여주느라고 표지를 떼내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는데 원래 표지도 사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되는 두께의 엽서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구성이 되게 알찼습니다. 그리고 그 겉표지에는 아빠한테 이제 작가님이 쓰신 편지가 그 겉표지 안쪽에 이렇게 빽빽하게 한 이 정도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에세이겠죠? 편지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이제 작가님이 여행을 가서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던 걸 엮어서 책으로 만든 건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도 있고요. 되게 특이한 게 편지는 보통 누구누구에게 어쩌고저쩌고 쓴 다음에 누구누구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책을 쓰려고 이렇게 작성을 하셨다는 인터뷰를 봤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근데 보면은 이제 그 편지마다 제목이 있어요. 제목을 몇 개 읽어드리자면 그리움, 함께 늙어가는 일, 용기 있는 순간들, 못 지는 말이 없어서, 잘 먹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슬픔?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만 보면 편지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편지인데 또 되게 특이한 점이 막 아빠에게 뭐 아빠 나는 지금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게, 독자들은 잘 모르게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마지막쯤에 가야지 아 이건 누구한테 쓴 편지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편지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것도 인터뷰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이제 진짜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목차만 보고도 자기 편지를 딱 고를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들 기분을 혼자 상상해봤는데 되게 부러웠습니다. 근데 아마 제 옛날 일상 영상들 보시면 읽어드렸던 그 영상이 있긴 할 거예요. 그럼 조금 읽어드릴까요? 36페이지에 있는데 마지막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네가 알게 되는 어느 식물이나 별자리의 이름에 나도 같이 새겨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 매일 아는 것은 늘어나는데 우리는 그중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 라고 쓰여 있어요. 이렇게 문체라고 해야 되나요? 편지를 쓰는 내용이다 보니까 뭐뭐 했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 같아, 뭐 이런?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걸 읽으면 편지를 저는 학생 때는 편지를 되게 많이 썼는데 남자친구 군대 전역한 이후로부터는 편지를 거의 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나 친구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선?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살아왔던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이 책에서는 작가님의 이상향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왠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느껴보면 이 책에 담긴 내용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엽서집에 있는 엽서들도 진짜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편지로 엮은 책에 엽서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 책은 이제 여행 가서 쓰신 책이다 보니까 여행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도 여행 가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걸 더 많이 적혀 있어서 아 막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은 아니었고 그냥 그 낯선 풍경 속에서 내가 익숙한 걸 바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사소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관계인데 내가 지켜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말 예쁘게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서 저는 되게 교훈을 많이 얻은 책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의 안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책도 같은 작가님의 책이에요. 왜 같은 작가님이냐면 제가 한국인인 작가님이 쓴 책을 보고 처음으로 작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이 가서 정말 인터뷰도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쓰신 책이 뭐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딱 이렇게 2권이 있더라고요. 아, 이 책 이름을 말씀 안 드렸구나. 미쳤나봐. 이 책은 어떤 이름에게라는 책입니다. 어떤 이름에게라는 이름이고 작가님 성함은 박선아 작가님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20kg의 삶이라는 책이고 똑같이 박선아 작가님 작품이고요. 너무 궁금해서 이제 어떤 책을 쓰셨나 하고 찾아봤는데 저는 20kg의 삶은 이전에 알고 있었어요, 원래. 이 책은 여행에 관련된 책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왜 이걸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름에게는 정말 그냥 작가님 SNS 보다가 이게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하시길래 그냥 사야겠다 이러고 서점 가서 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2번째 책을 먼저 읽었고 첫 번째 책을 나중에 사서 나중에 읽었어요. 둘 다 너무 좋고 첫 번째 책은 일단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일기 같은 그런 에세이예요. 그리고 이것도 표지가 되게 특이한데 표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이쪽엔 딱 붙어 있어서 떨어지진 않는데 이 표지 사진은 작가님 부모님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인터뷰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어렸을 때 앨범을 이제 보다가 부모님 앨범을 보는데 이 사진을 봤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이 표지로 쓰고 싶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정말로 이 표지로 나오게 됐고 근데 이거는 출판사가 어라운드예요. 원래 작가님이 어라운드에서 이제 에디터로 활동을 하셔서 그 어라운드 잡지를 사면은 박선아 작가님이 쓰신 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림에 갔을 때였나? 어라운드 잡지가 있는 카페에 갔을 때 그 작가님의 글을 처음 읽었었던, 솔림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 읽었을 때 그 내용이 아마 경주에 살던 친구랑 경주 여행을 가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고 처음으로 그 작가님이 궁금해서 SNS를 팔로우하고 그렇게 어떤 이름에게를 읽게 되고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이 첫 번째 책으로 나왔던 20kg의 삶도 사서 읽어봤는데 이 책은 그 이제 어라운드에서 작가님이 쓰셨던 글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아서 낸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주 얘기도 있고 이 책은 요 어떤 이름에게랑 다르게 컬러가 들어있어요, 사진이. 그리고 파란 색깔이 포인트 컬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예쁜? 구성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잡지사에서 이렇게 같이 하신 거다 보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낸 것보다도 더 약간 디자인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책을 읽다 보면은 작가님의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좀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공항에 가시는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공항에 가기예요, 제목도. 근데 뭐 출국을 하러 떠난 것도 아니고 입국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공항에 찾아가서 창가에 앉거나 뭐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사색하기도 하고 비행기를 보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인터뷰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 작가님이 원래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다른 작가, 외국인 작가였거든요. 그 작가가 소설을 썼나 에세이를 썼나 거기에 이제 공항에 가면은 느끼는 감정들이나 그런 게 되게 생소하고 새롭고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런 글들을 써진 걸 보고 작가님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가고 있다고 쓰여져 있더라고, 인터뷰에. 근데 이 책을 읽었을 때만 해도 그 내용은 몰랐었는데 그 인터뷰를 읽고 다시 이 책을 읽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다음에는 저는 혼자서 많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요즘은 혼자서 다니는 게 조금 뭔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걱정거리가 되게 많아요. 네, 요즘은 좀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혼자 다니는 게 무섭고 밤늦게 들어오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도 혼자 좀 아침에 공항에 가가지고 그런 걸 한번 작가님이 하신 걸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이 책보다 조금 더 다양한 읽을 거리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책은 이제 받는 사람하고 보내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독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잖아요. 정말 무한대의 독자가 있고 어떤 글은 그냥 본인이 쓰고 싶어서 쓴 글도 있을 테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이 책이 좋았어요. 둘 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고 이 작가님 책은 저는 그러니까 이 책 2권을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작가님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만 말했는데 이제는 무라카미 하루키랑 박선호 작가님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작가님이다 보니까 말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이 책이에요. 신경 끄기의 기술, 마크 맨슨이 지은 책이고 이 책은 제가 갈릭님, 유튜버 갈릭님을 혹시 아시나요? 그분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책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갈릭님이 읽으신 책은 영어로 된 이제 영어 원서였고 갈릭님이 추천해주신 이유도 밑에 적어주셨는데 이제 라이브인가? 영상인가? 그런 댓글에 이제 자존감을 어떻게 키우는지, 자신감을 어떻게 키우는지, 막 우울할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걸 댓글로 되게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럴 때 읽어보기 좋은 책, 이 책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이걸 딱 이제 다 읽고 나서 뒤를 딱 뒤집어 봤는데 크리스 햄스워스라고 그 어벤져스 토르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에 이제 그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쾌하고 도발적이며 참신하다.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안내한다. 자극이 필요했던 내 엉덩이를 걷어차준 고마운 책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토르가 읽은 책을 나도 읽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밑줄도 되게 많이 그었고 접어놓기도 많이 접어놨어요. 최근에는 책을 읽으면서 접어놓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알라딘에 다시 되파는 일이 많아져서 안 그렇게 읽고 있는데 이 책은 네, 그냥 갖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그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쓰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어서 되게 뻔한데 어떤 것들은 또 되게 막 뒤통수 맞은 느낌? 되게 생소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서 진짜로 갈릭님이 말하신 것처럼 자존감이 좀 낮아질 때, 자신감이 떨어질 때 이럴 때 읽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뻔한 얘기도 있다는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뻔한 얘기가 있어서 다행인 게 내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게 좀 다행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저는 이제 제목은 신경끄기 기술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내 삶의 주인 찾는 방법. 네. 좀 거창한데 내가 내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인 것 같고 왜 그렇게 느꼈냐면 신경끄기 기술이 뭐 여기에도 쓰여져 있어요. 이 책에도 쓰여져 있는데 내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경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는 거. 이렇게 신경 끄기가 아니라 30페이지에 있는데 별표를 쳐놨네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사사건건 신경 쓰다 보면 나는 늘 평온하고 행복할 자격을 끊임없이 부여받고 있으며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건 병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다. 당신은 모든 역경을 불평등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모든 도전을 실패로, 모든 불편을 개인적 모욕으로, 모든 의견 충돌을 배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자신만의 좁다란 해골 지옥에 갇혀 특권과 허세에 불타오르고 지옥의 무한궤도에서 뱅뱅 돌며 끊임없이 나아가지만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거를 읽고 되게 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모든 역경을 불평등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라던가 모든 도전을 실패로, 모든 불편을 개인적 모욕으로. 근데 저는 모든 도전을 실패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서 실패했다라는 말은 엄청 큰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불편을 개인적 모욕으로. 이게 딱 맞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 개인적인 게 아닌 건데도 내가 약간 욕먹었다. 내가 당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맞아. 고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치는 과정도 내가 이제 살면서 막 실수했던 것들 있잖아요.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이런 것들 그렇게 깨달아서 이제 안 하게 된 거지 막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런 습관들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딱 신경끄기 기술에 맞는 문장이 있어서 밑줄을 쳐놨는데 25페이지에 24페이지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것과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면 세상은 여태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더러운 기분에 신경을 끄면 지옥의 무한궤도를 끊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기분이 더럽군.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더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 제가 이걸 읽고 이게 말이 되냐 기분이 더럽군.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기분이 안 나빠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해봤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조금 약간 생각의 전환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기분 더럽다 라고 생각하면 그 기분 더럽다 라는 말만 계속 되뇌이는 거잖아요. 아 기분 더러워, 기분 더러워, 기분 더러워, 뭐 해서 기분 더러워, 또 이것도 기분 더러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뒤에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말을 덧붙이면 에이 그래 막 그냥 에이 그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큰 문제가 아니라면. 저 되게 많이 적어놨는데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나쁠 거 없는 책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진짜 내가 얼마나 진짜 자기 만족적인 삶? 그러니까 자기만 위한 삶을 살았는지 또 한 번 깨닫게 되고 나르시시즘에 대해서도 쓰여져 있는데 네, 그거 읽으면서도 많이 반성했어요. 저. 그래서 이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랑 작가님이 쓰신 대체 뭐 하자는 인간이지 싶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하울을 올렸었던 건지 아무튼 이 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은 일단 되게 귀여워요. 작가님이 음악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일러스트도 하시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안에 일러스트가 깨알같이 들어있는데 그게 되게 귀여워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작가님이 본인을 직접 그리신 것 같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웹툰도 쓰셨던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웹툰이 아닌가 그게? 근데 저는 이 작가님을 처음 웹툰으로 알았던 것 같거든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책은 에세이예요. 에세이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정말 쉽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헤치는 그런 경로기 때문에 에세이를 정말 좋아해요. 원래는 소설책을 제일 좋아했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인가? 나는 아주 예쁘게 웃었다 뭐 그런 8단어 이런 책들을 읽고 나서는 에세이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게 그냥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쓴 거니까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는 딱 남은 게 큰 게 하나가 있다면 메모를 많이 해야겠다 이거예요. 이 작가님도 이제 메모를 많이 해야겠다. 왜냐면 이게 자기 생활을 다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난 책을 써야 되니까 이 날을 쓸 거야 하고 이게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어렸을 때부터 꿈 중에 하나가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하면서도 저는 메모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여행을 갔을 때 이후로는 메모를 거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일기도 안 쓰고. 그래서 그때는 왜냐면 미국 여행 갔었을 때는 정말 내 생활에 100% 집중하는 그게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메모를 안 하고 기록을 안 했는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했죠, 저는. 근데 이제 현생으로 돌아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그 기록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그냥 살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하는 거. 영상 찍을 생각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일상 영상을 다시 이제 날짜를 2개를 정하고 그렇게 일상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은 거였는데 아무튼 이 책은 읽다 보면 되게 귀여워요. 귀엽다는 게 막 귀여워 막 아기자기의 이 귀여움이 아니라 작가님이 생각하는 게 너무 솔직하고 그거를 이 책에 되게 솔직하게 담았다는 게 되게 귀여웠어요. 저는. 네. 되게 귀여웠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친구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작가님이에요. 그리고 친구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이 책 내용을 보면 다양한 일 많이 하시고 많은 시도를 하고 많은 도전을 하고 이래서 막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 뭔가 예술 쪽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정말 다양하게 도전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왜냐면 음악하는 사람은 가사도 쓰고 음도 만들기 때문에 책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시를 쓴다던가 아니면 에세이를 쓴다던가 소설을 쓴다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읽어도 충분히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일상에서 되게 간단하게 읽고 싶은 킬링타임으로 읽고 싶은 책이 이거예요. 이런 책이에요. 에세이 같은 거. 왜냐면 소설책 같은 거는 저는 소설책을 읽으면 소설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빨려들어서 내가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이런 에세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교훈도 얻고 아니면 나는 뭐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를 되돌아보는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작가님이 음악을 쓰셨던 그 음악 쓸 때 그런 음악 만들 때 그런 이야기도 써놓으세요. 에피소드 같은 거.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썼던 음악이 지금 들어보면 너무 이상하다고. 왜 졌다고 그랬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길래 하고 들어봤는데 어떤 곡들은 되게 성격이 비슷해 보이고 어떤 곡들은 또 정말 다른 목소리고 이래서 저도 되게 신기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을 때 무라카미 하루키 책 같은 경우에는 꼭 음악이 나오잖아요. 재즈라던가 그런 클래식이라던가 그런 게 꼭 나와서 꼭 같이 틀어서 듣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더 몰입도가 잘 되니까. 근데 이 책도 이 작가님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만든 노래를 들으니까 더 혼자 괜히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플로 한번 들어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분을 이해하는데 더 재밌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음악 만드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잡문집. 이 책은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1984 카프카 이런 게 유명하니까 이 책은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다 안 읽었어요. 왜 다 안 읽었는데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이 책은 잡문집이라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신문에 글을 썼던 거, 잡지에 썼던 거, 인터뷰했던 거 아니면은 뭐 수상 소감 같은 거 아니면은 단편 소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한 번에 다 읽을 필요가 없고 골라서 읽어도 되고 그리고 굳이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는 분들. 왜냐면 이거를 읽다 보면 저는 원래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로 입문을 했지만 입문이라고 말하니까 좀 웃긴데 아무튼 소설로 팬이 됐지만 그 후에는 이제 먼 북소리라는 에세이를 읽고 나서 더 팬이 됐거든요. 왜냐면 한 번 그 작가한테 관심이 가지게 되면 그 작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심이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에세이를 읽고 아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런 사람이구나. 달리기를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재즈 카페를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979년부터 2010년까지 무라카미 하루키가 작가로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썼던 그런 짜잘한 글들까지 다 모아둔 책이라서 잡문집이라는 이름이 딱 맞는 것 같고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미발표 에세이부터 미수록 단편 소설까지 69편의 미문과 함께하는 하루키 월드로의 여행. 그리고 딱 이 책을 설명해줄 수 있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 무라카미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찌나 곤란했던지 이제 이 책을 권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무라카미 씨의 육성이 들리는 듯한 글들입니다. 참고로 무라카미 씨의 목소리는 튜바가 연상되는 중저음이랍니다. 다카하시 히데미네 이렇게 쓰셨는데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에세이를 읽으면 좋은 게 작가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속내, 속마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작가한테 만약에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읽으면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되게 신기했던 게 그건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제 처음에 작품을 썼을 때는 일본어로 쓰니까 일본어로 처음에 작품을 썼었는데 그게 너무 자기 글 같지가 않았대요. 이거는 이제 다른 책에서 읽은 건데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작품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작가가 그렇게 쓰는 걸 보고 자기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있는데 이제 자기의 모국어가 아니라 제2 외국어, 이제 다른 언어로 그거를 먼저 이렇게 쓴 거예요. 작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그러면 아무래도 좀 서툴고 모르는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찾게 되고 조금 더 쉬운 단어로 쓰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자기가 이제 자기의 모국어로 다시 번역을 한대요. 그러면 자기의 문체를 좀 더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해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렇게 책을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무라카미 하루키는 딱 자기만의 언어체가 있잖아요. 언어가 딱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는 번역체다라는 말이 나온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는 번역체도 맞는 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읽다 보면 말이 되게 특이해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 책은 뭔가 일상 같으면서 잔잔하면서 되게 특이한 그런 문체라서 신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혹시 작가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내 문체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도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떠들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책 리뷰를 했더니 재밌네요. 저는 요즘 다시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책 리뷰를 한 달에 한 번 할지 한 달에 두 번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